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선생님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109페이지에 있는 기본권의 어떤 침해 방지 수단 관련 제도 그리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인에 대한 제한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권력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교과서로는 7번째 줄부터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법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 국가기관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기관과 관련된 법은 헌법 제41조부터, 40조부터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곳을 자세히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민주적인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개의 유형의 권력으로 분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입법부라는 것은 입을 들인다, 입은 들 입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라고 하는 기관이 입법부에 해당하고, 그리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정부겠죠. 그 정부기관이 법률에 근거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근거한다라고 했는데 입법부에서 일단 법률을 만들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하위법인 명령이라고 하는 형태의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라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라는 거는요, 각종 법들에 근거해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해주고 판단해주는 기관을 의미하고요. 그 사법부 기관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급 법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국가기관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해주고 서로가 견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권력 분립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력 분립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력 집중이 있었을 때 생기는 독재라던가 그 독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 때문입니다. 권력 집중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과도해지는 권력을 남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국가라면 아래의 입법, 행정, 사법부와 같이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이런 국가들이에요. 리비아라는 국가인데 이제는 카다피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인민 직접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의회 제도와 헌법을 폐기하고 전제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앙 집권시 철권 통치는 자신의 수족만 배불리는 부패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삶의 수준 같은 것들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낮아졌고 국민들이 불만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그 결과로 이제 리비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쿠데타 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카다피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안타까운 최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라는 말은 쓸만한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나쁜 개인적으로 카다피한테는 안 좋은 최후였겠죠. 네, 그런 최후를 맞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존재입니다. 교과서에서는 10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럼 어떤 곳이냐? 헌법의 수호를 목적으로, 수호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고요. 이 국가기관이 하는 이야기, 이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은 한마디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확인시켜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헌법이
교과서를 보시면 헌법이 다른 규범이나 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한다 돼 있어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 실현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말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법치주의면 법치주의지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 일단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당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배당한다라는 뜻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마저도 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기관이 법이라는 것을 지배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법이 갖춰져 있고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라는 것은 형식상으로 이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뭐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한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근거로 봤을 때, 이거 정당하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법이 최고법이다, 헌법이 최고법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 법단계설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헌법이 최고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도 좋고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권력분립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이 크게 5단계가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일단 2단계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었죠? 그렇죠. 입법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는 국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밑에 대통령령을 보시면은 그죠? 행정부의 대표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그죠? 대통령령이 지금 법률보다 밑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령, 부령도 마찬가지죠. 역시 행정부의 어떤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명령이라는 거는 법률보다 더 하위 단계에 있다라는 점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5단계 행정규칙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뭐 행정부라던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내리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은 왜 1단계이냐? 그러면 헌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라는 거죠. 그죠?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기본권 관련 내용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나왔던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시민이 만든 법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시민혁명의 주체였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왔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입헌주의 개념이랑도 사실은 이게 또 연관이 되는 거죠.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뭐 행정규칙이고 뭐고 전부 다 예. 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최고법이다라는 점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헌법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심판을 말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주요 관장을 하고 있느냐. 크게 일단 5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서에서는 2개의 심판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건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단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재판에서 이제 그 사법부죠, 그죠? 법원에서 특정한 법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넌 유죄, 넌 무죄, 아니면 너 손해배상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했을 때 특정 법률을 보는 겁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봤을 때 이 재판을 가지고 이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데 이 법률이 헌법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것을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간통죄 같은 것들, 그죠? 간통죄 같은 것들이 형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간통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을 이렇게 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헌법의 가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을 청구하고 재판이 잠시 정지되면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리구제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 소원 심판도 또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알아가시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2학년 정치법 하면은 머리 아프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헌법소원 심판,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판인 도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 혹은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침해된 거 맞아? 침해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심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관련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 영업정지 가처분을 내려버린 거예요. 한 달간 너네 가게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죠? 경제적 자유권 이런 것들을 침해당할 수가 있겠죠. 나는 직업 활동 같은 걸 할 자유가 있고 재산권 행사 자유도 있고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가처분을 그런 식으로 내려서 한 달간 나 손가락 빨게 하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마사 같은 경우가 있죠. 안마사는 맹인만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어떤 조항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맹인을 쓰고 있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지금 불법 영업하는 업소도 아니고 정당하게 이렇게 마사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건전하게 하고 있는데 왜 맹인만 이렇게 마사지 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번째 10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내용 가지고 얘기를 좀 할 건데 기본권이 침해를 방지하는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흡연자가 아니시니까 저도 그렇고요. 딱히 그치 이렇게 해야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건 안 되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흡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흡연을 할 권리가 있어, 흡연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흡연도 하나의 권리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합니다. 흡연은 해로운 점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고 재정 수입이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담배 내면서 그 안에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걸 본인이 내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도 도리어 흡연 장소를 제한하고 비흡연자들이 권익만을 위한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 10조, 12조, 17조, 34조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9조 빼고는 전부 다 지금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 위배된다라고 지금 청구를 한 거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죠?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들 중에 하나를 한 겁니다, 지금. 네, 실제로.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정말로 그 헌법에 위배되는 게 맞나?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헌법 제 37조 제2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흡연권을 제한해야 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본권을 위해서. 흡연자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혐연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조항을 만들 때의 기준이 헌법 제37조 제2항, 즉 109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이 뭐겠어요? 기본권은, 그죠? 기본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게 바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흡연구역 제한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 흡연구역을 제한하는 이유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야? 라고 묻는 거죠. 그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잉금지 원칙은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얘기 드릴 건데, 다음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죠? 네,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을 이제 입법부에서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입법부에서 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제한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는 제한을 했을 때, 이 기본권 제한을 했을 때 기본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느냐를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한다 했을 때 이 조항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버리면 양심의 자유라는 것 조항 자체가 있는 게 의미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건 그럼 뭔데? 라고 했을 때 크게 이렇게 4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죠? 기본권 제한이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사례를 예시 들어서 얘기하면은 공공장소 흡연 제한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공공복리를 위하여 했을 때 그 목적의 적합성이 지금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권 제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흡연 제한을 해야 되는 건데 흡연 제한을 할 거면은 그죠? 뭐 공공장소 그 흡연 구역을 만들어 주던가 금연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던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유흥주점이 영업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수단으로서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유흥주점에서 담배를 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해의 최소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해도 아무리 하더라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어쨌든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지 못하는 것은 피해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최소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좀 너무 간 거죠. 혐연자들이 건강 보장을 위해서 흡연하는 친구들은 다 뭐 속된 말로 줄바따를 친다.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익이라는 것은 법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라는 건데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저울질했을 때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보호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흡연자들이 어떤 흡연 제한을 통해서 얻는 공익은 혐연자들이 건강권이고요. 그리고 제한되는 사익이라는 것은 흡연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익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고 싶은 데서 못 피는 거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 입장은 혐의자들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 흡연구역에서 그 금연구역 지정하고 해서 흡연자들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결과가 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의 어떤 침해, 제한 같은 것들을 어떻게 기준 삼아서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109페이지에 있는 헌법재판소 내용, 권력분립 제도의 내용, 그리고 이런 어떤 기본권을 타인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